안녕하신죠? 정은경 씨가 어깨만 다친 것이 아니라 한쪽 눈을 꺼멓게 하고 이렇게 멍든 눈으로 지금 SNS에 나타나서 떠들썩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페이스북에 워낙 고수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분들이 올리신 사진을 보면은요, 교황님을 비롯하여 현 문재인 씨 부부, 또 이낙연 씨, 이런 사람들 모두 이 멍든 눈을 한 번씩 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진짜 설명을 너무 잘하신 분이 있어요. 궁금했었는데 이것이 바로 악마 노름이라는 것이랍니다. 원래 여러분 아시는 신라권, 그 유명한 존 밀턴의 신라권 그러면은 들어서 아시잖아요. 근데 이 스토리가 악마가 주인공이 된 그런 것이 신라권이라고 그럽니다. 1667년에 쓰여진 것이라고 그래요. 그 이후에 나타난 것이 마키아벨리, 윌리엄 브레이크 이런 사람, 바이런, 또 칼 마르크스, 프루동, 조르주 상트, 그리고 알베르 파이크, 이 사람은 굉장히 세계 대전이 언제 일어날 것이다 이런 거 예견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크롤리는 악마를 숭배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로 계속 이어졌는데 칼 막스가 18살 때 뭐라 그랬냐면 나는 악마와 계약했다. 나는 이 죽음의 행진을 시작한다 라는 이상한 시를 쓰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이렇게 악마 숭배 현상이 주로 지식인들 사이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악마 문학 버전이 19세기에 와서 계몽주의, 즉 루시퍼라는 것은 이게 루시퍼는 빛을 말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인라이트먼트 마찬가지입니다. 계몽주의. 그래서 이때에 나타나고 그것이 드라큘라에서 보인다는 것이죠. 이걸 보고 악마적인 낭만주의라고 그런답니다. 진짜 좀 몰랐던 것을 많이 배우게 되네요. 혁명가, 정치 혁명가로서는 아나키스트로 유명한 프루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오니스트의 아버지라고 하는 모세스 헤스의 제자 칼 막스가 나타난답니다. 마르크스도 사실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악마 흉내를 하기 위해서 털북숭이처럼 하고 다녔다고 그래요. 이거는 그 당시에 아나키즘과 공산주의가 휩쓸던 19세기 중반을 뜻하는 악마적인 낭만주의를 뜻하는 것이라고 그러네요. 요즘 털북숭이 하고 다니는 사람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어쨌든 이렇게 19세기 악마주의는 굉장히 지식사회의 하나의 유행으로 번지게 된답니다. 현재에 이르러서는 세속화돼가지고 게이밍 사업이라든가 할리우드 미디어에 이런 것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것은 소아성애랑 아동납치 이런 이상한 스토리들 많잖아요. 그런 걸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992년 FBI가 아동학대 의식 수사 가이드라인까지 했는데 그거에 따르면 1980년대부터 이렇게 6살 이하의 아이들이 납치돼가지고 마약도 주사되고 이상한 옷이 입혀져가지고 제물로 바쳐지기 전에 고문이 있고 죽음을 당하고 이상한 의식에 참가하기 위해서 각종 이상한 짓은 저는 말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20세기 말에 악마주의라고 그런답니다. 즉 현대에 이르러서 이렇게 아동 납치가 많고 또 아동을 살해하는 그런 행위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일종의 과거의 19세기 악마주의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렸듯이 한쪽 눈만 그 멍들게 하는 그게 블랙 아이라는 건데 이게 신종 악마주의 표현이랍니다. 일종의 어떤 단체의 입회 의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영혼을 벗기기 그런 의식이라고 그런답니다. 즉 이렇게 멍든 눈을 표현하는 것은 악마주의를 유아적으로 표현한 의식이라고 그러네요. 제가 몰랐던 것이라 공유하려고 가져왔는데요. 참 놀랍죠. 현대에 이르러서도 악마가 있고 천사가 있겠죠. 저는 천사 쪽으로 쓸렵니다. 어떻게 악마를 숭상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크롤리라는 사람 제가 말했잖아요. 그 사람이 그 유명한 그 악마 숭배자이고요. 그 영향을 부시 가문이 많이 갖고 있죠.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황도 뭐 한쪽 눈을 까먹게 했잖아요. 이 교황님은 예수회 출신인데 예수회라는 거는 사실은 그 숨겨진 어떤 유대인 그룹에 의해서 세워졌다라고 로버트 마릭스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예수회를 연구하는 연구소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을만 하겠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현재의 유대인 그룹에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유대교를 선택한 자들이 들어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혈연 관계로 그 원래의 유대인 그룹과는 굉장히 다르다고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한 90%가 다르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진짜는 한 10% 돼 있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진짜 유대인 그룹은 상당히 과거의 것을 따르기 때문에 잘 안 씻고 뭐 굉장히 조그만 방에 막 여러 사람이 들어가서 살고 막 이런 식으로 조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보니까. 어쨌든 그렇게 문화가 다르다는 걸 제가 얘기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회의 정체를 잘 모르는 현재의 개신교 목사들도 종교다원주의 같은 것에 받아들여서 이 세계화 세력과 함께 가는 경향이 있긴 하죠. 상당히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게 있고요. 현재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 저는 원래 이 사람들이 먹는 음식물 뭐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어찌 하다가 보니까 이런 것까지 알게 됐네요.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릴 것은 뭐냐? 지금 제주도에서 돌고래가 이렇게 구강암에 걸려가지고 입이 항상 벌어져 있다고 합니다. 너무 불쌍하죠? 근데 왜 하필이면 제주도 근처에 이런 돌고래가 이런 상태로 나타났을까? 과연 사람이 먹는 그런 것들에는 이상이 없을까 막 걱정이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국에는 슈퍼박테리아가 병원에 굉장히 있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슈퍼박테리아는 아시다시피 항생제를 많이 먹는 그런 사람들에서 장에 나타나는 그런 거라고 그래요. 서양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병원 치료를 되도록이면 안 시키려고 그러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병원에 너무 자주 가시면은 그 병원 내에서 옮는 그런 게 만약에 슈퍼박테리아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전염되기 때문에 CR이라고 그러죠. 전염되기 때문에 특수 병동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면은 집에서 완전히 고립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만약에 그 슈퍼박테리아가 감염됐다 그러면은 상당히 환자 가족도 힘들고 병원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특수병동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 면역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한국의 의사들은 그냥 자연 치료보다는 항생제를 많이 써주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생제를 너무 많이 먹는 것은 나중에는 이게 감염이 돼도 어떻게 치료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게 바로 이 슈퍼박테리아의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 지인 중에 하나가 최근에 한국에서 이렇게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쩔쩔쩔쩔 매고 온 가족이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여기 서양 의사들은 뭐 그 의료 시스템의 그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을 굉장히 아주 특수하게 긴급 사항이 아니면 잘 입원을 안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또는 뭐 진짜 죽어나가는 병, 암 그런 거 아니면은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는 것이겠죠.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지금 보면은요. 지금 미국의 대선 문제에서 등장하는 것이 유권자 단체라는 것이에요. 선거 사기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2만여 건의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라고 그럽니다. 대법원 소송에서. 그런데 이렇게 유권자 단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한국에서는 제가 이렇게 자료 정리를 잘 못해가지고 말이죠. 현재 결핵으로 연간 1,800명이 사망한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은 이렇게 되지 않죠. 지금 뭐 600명 정도도 안 되나? 그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근데 뭐 결핵 치료를 위해서 정부가 이렇게 온갖 매스컴을 동원해가지고 그 결핵 퇴치를 위해서 방역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왜 이 코땡땡에 대해서 이 난리 브루스를 치느냐? 그것은 어떻게든지 백신을 투여해야 된다라는 오로지 하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한국은 뭐 아스트라제네카 한 종류만을 구매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는 영국, 캐나다는 7종류, 뭐 기타 등등에서는 여러 종류의 구매 확정을 했다고 그러네요. 뭐 저는 백신 찬성자가 아니지만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그냥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신부님 중에서도 이렇게 성폭행 문제로 걸려있는 특히 정의구현 사재단 소속이라고 그럽니다. 선교 여행 중 여대생을 뭐 그랬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뭐 이런 것은 매스컴에서 얘기하지 않겠죠. 근데 어쨌든 진보 쪽에서는 이렇게 그 성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루스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